이제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5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식이 다 나와, 이 풀이에 계속 같은 얘기지만 풀이가 다 돼 있고, 여기 풀이 과정도 책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풀이 과정을 보는 식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부재들에 대한 조건이 있죠. SD400에 보강철근 썼고, 콘크리트는 34MPa, 그리고 띠철근 HD13을 300 간격으로, 그리고 내부 강제는 250에 250 썼네요. 우선 재료의 성질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두 번째로 단면의 성질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면의 성질을 구하는 부분에서는 좀 같이 좁게 있어요. 보강철근 구하는 부분, 이 보강철근의 단면 2.5m 구하는 부분이 여기 식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재료역학에서 이제 많이 구조역학 또는 재료역학에서 많이 공부하셨죠. 원형 단면인 경우는 64분의 파이 R의 4승이죠. 그리고 이게 중심축이 만약에 가운데 안 있고 여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면적 곱하기 이 거리의 제곱, 면적 곱하기 거리의 제곱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콘크리트에 대한 면적은 스틸이랑 철근의 면적, 보강철근에 대한 면적 빼줘야 되는 건 이 되실 테고,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단면 2차 모멘트는 콘크리트만의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한 다음에 이게 철골이고 이게 철근이겠죠? 이거 두 개 빼줘서 순수한 콘크리트의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단면에 대한 성질을 미리 구해 놓는 밑작업을 해놔야 돼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리고 콘크리트의 강도 제한 괜찮은지 검토하고, 두 번째 강제 및 철근의 강도 검토해서 그 조건에 만족한지 봅니다. 그리고 강제 코어의 단면적에 대한 제한도 있거든요. 1% 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만족하는지 검토하고, 횡방향 철근의 간격, 횡방향이라고 하면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감는 거 말하는 거 아시죠? 횡방향. 이 간격 300이니까 지금 오케이 되고요. 그리고 길이 방향 철근의 최소 철근비도 0.4% 이상이어야 되는데 1.1%로 오케이 괜찮죠? 그래서 이거 다 만족하는지 검증을 하고 나서 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푸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이제 한번 풀어보자면, 첫 번째로 항상 문제의 컨셉은 같아요. 이 소요 강도보다 공칭 강도를 크게 이렇게 설계하면 돼요. 즉 외력보다 내부가 버틸 수 있는 힘을 크게, 단면적을 크게 설계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하면 안 되겠죠? 경제성을 고려해서. 볼까요? 그러면은 오일러 하중이랑 그냥 면적을 통해 구한 하중을 이제 비교를 해야 돼요. 근데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생략하고 결론적인 것만 좀 설명드리자면, 보시면은 오일러 하중 보면은 값이 매우 큽니다. 38,000이죠. 그리고 면적만 곱해서 면적과 강도를 곱해서 구한 값은 14,0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얘가 크잖아요, 오일러 하중이. 그러니까 오일러 하중에 거본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일러 하중보다 작은 값에 거본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 값에. 그러면 당연히 구해보면 이 값에 가까운 그 작은 값이 공칭 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비교를 하는 과정이 있고, 이거 이제 그 기술사 준비하는 분들, 혹시 그 기사 공부하는 친구들 있으면 이게 식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식을 PMO 2.25잖아요.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은 0.44 PMO PE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도 표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좀 모르실까봐 간단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면적으로 구한 강도에다가 저감계수 어느 정도 곱해서 우리가 공칭 강도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안전율 0.75예요. 이거는 왜 0.75를 곱하냐면
휨제나 이 부재 두 개가 합쳐지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율을 낮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0.75를 곱하는 거고, 그렇게 구한 값이 외력보다 크다 해서 안전하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다 이 패턴이에요.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항상 이 식으로 만족합니다. 항상. 제가 나중에 기존 예전에 했던 거 한번 실제 실무했던 거 값들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보면 콘크리트와 강제 사이의 하중 전달을 위해 스터드 앵커가 몇 개 필요한지 개수와 간격을 설정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보시면은 외력은 일단은 8200kN이고, 그 중에 이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외력이 콘크리트에 직접 가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콘크리트가 이 합성 부재 중에 콘크리트에 직접 외력이 가해질 수도 있고 철골 쪽에 직접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식이 다른데, 콘크리트에 직접 가해질 때는 이런 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식도 보시면 이만큼이 그 철골에 대한 강도잖아요. 그래서 이 철골 부분이 세면 셀수록 그 콘크리트에 직접 힘을 가했을 때 전달되는 힘이 커져요. 이 값이 커진다는 뜻이죠. 약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일단 한번 스킵하고 넘어가시고 나중에 2번, 3번 볼 때는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너무 막 빡세게 이해하려고 무리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스터드 한 개의 공칭 강도는, 이건 뭐 공식이라 가지고 강도 곱하기 면적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127.6kN이에요. 이거는 그 스터드 앵커의 면적에다가 강도 곱하면 되는 거는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합성 부재 그쪽 부분을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제 간단하죠? 이만큼의 힘이 필요한데 스터드 하나당 이만큼 받을 수 있다. 그럼 몇 개가 필요한지 나누기 해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21.7이니까 2열로 2열 배열시 6열 스터드.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2열이 위아래 배열해서 6개 배열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터드를 6개니까 총 7칸이 필요하죠. 요 길이가 왜 4240이냐면 기둥이 아마 길이가 그럴 거예요. 잠시만요. 부재 길이가 이렇게 되니까 반 나눈 거겠죠. 그래서 요 기둥에 여기서부터 이만큼, 여기에 605인데 600보다 더 촘촘하게 400 간격으로 양쪽에 이렇게 배열하면 안전하겠다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앵커 설계를, 스터드 앵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스터드 앵커 설계까지는 뭐 처음부터 다룰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듣고 나면 나중에 혼자 책 보고 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전형 원형 강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항상 처음에는 구조 제한을 검토합니다. 그 다음에 단면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구해야겠죠. 왜냐면은 합성 단면 2차 모멘트가 필요하니까 그 합성 단면 2차 모멘트를 알아야 우리가 탄성자굴 강도, 오일러 하중이라고 하는데 이 강도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결론적인 것만 보자면 탄성자굴 강도, 오일러 하중이 엄청 큽니다. 66,000이죠. 그리고 그냥 단면으로만 곱한 값이 훨씬 작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값이 12,000입니다. 당연히 뭐 12,000이니까 뭐 11,000쯤에서 답이 나오겠죠. 그럼 구해보면 이거는 항상 다 2.25보다 작을 테고, 이 식을 이용해서 값을 구해보면은 11,000 얼마가 나오고, 여기 0.75 곱해보면 8,800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 앞에
풀이하는 거는 그냥 계산기 누르면 되니까 스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이 원형이기 때문에 이 눌러주는 효과, 콘크리트를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식 보면은 이 부분에서 값이 콘크리트 쪽에 휨 강성 부분에서 약간 값을 증폭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각형일 때는 없어요. 사각형도 사실 없진 않겠죠, 이렇게 잡아주면. 근데 이거를 원형보다는 불리하게 보기 위해서 이 원형에서는 항상 1보다 크고 사각형에서는 항상 1보다 작아요. 사각형인데 1보다 클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번에 이제 마지막 문제, 이제 충전형 각형광에 대해서 풀어볼게요. 풀어보는 게 아니죠. 그냥 같이 보는 거죠. 구조 제한을 항상 검토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항상 콤팩트 단면인지 봐야 돼요. 근데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판매하고 있는 모든 웬만한 부재는 다 콤팩트 단면입니다. 그 다음에 단면 성능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탄성 좌구랑도 강도 구해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큽니다. 26,000. 그리고 그냥 면적의 강도 곱한 거 이게 4,300밖에 안 되네요. 그럼 뭐 4,000이면 뭐 한 3,000 얼마에서 답이 나오겠죠? 그럼 이건 항상 이 B는 2.25보다 작고,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공식 이용해서 풀어보면 0.75 곱해보면 3,000 정도가, 즉 여기서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그 건축 기사에서는 이런 것까지 다루진 않을 텐데, 제가 옛날에 기술사 공부할 때는 이런 것까지 다 풀어줘야 됐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막 풀어줘야 됐는데, 항상 이 부분이 틀려도 문제가 없는 게, 이 부분이 좀 식이 틀려도 문제가 없는 게 항상 답은 여기서 나왔어요. 실무에서도 그러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기억에 남고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합성 부재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은 일단은 먼저 학교에 있는 교수님한테 물어보시거나 친구한테 물어보시고,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궁금한 게 있거나 뭐 더 문제를 풀고 싶다 하면은 저한테 메일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뭐 시간 되는 대로, 저도 직장인이어가지고 그 메일을 항상 보고 있진 않는데 제가 메일 보게 되거나 그러면은 회신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댓글은 일일이 못 보거든요. 그게 어떻게 잘 볼 줄도 모르겠고 제가 할 줄 몰라가지고, 아무튼 메일은 제가 보고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메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요. 저기 기존에 계산서 제가 있는 거 하나 갖고 왔거든요. 그 보시면은 이제 위조 확대해 보면은 오일러 하중, 그 좌구라중이 그 면적에 따른 면적의 강도 곱한 것보다 훨씬 큰 거 볼 수 있죠. 대충 뭐 막 숫자가 막 엄청나잖아요. 막 200만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Y축도 마찬가지죠. 좌구라중이 너무 크죠. 지금 809만 막 이렇게 크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기둥이 엄청 길어지면 오일러 그러니까 좌구라중에 거번하는데, 기둥이 그렇게 길어질 일이 잘 없어요. 그리고 보통 SRC 기둥을 쓴다는 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오일러 좌구라중 강도 엄청 크죠. 막 9천만 막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둥 사이즈가 막 1200에 1200 막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 SRC 기둥이 뭐 보면 막 1100, 1000m, 그러니까 1m 이러면은 절대 오일러 좌구라중에 거번할 일은 없어요. 뭐 높이가 막 20m 넘어가지 않는 이상 보시면 다 그냥 그 면적의 강도 곱한 하중에 X축이나 Y축 모두 거번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베스트로 찍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니터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갖고 이게 대충 뭐 하나 샘플로 충전형 기둥 하나 보여드릴게요. 샘플로 한 200kN 외력 있다 보고, 그 원형 강관 한번 원형 형광 이거 한 볼게요. 6T짜리
보시면은 이렇게 좌굴 강도가 아닌 그냥 면적에다 곱한 거, 길이를 이렇게 좀 늘려볼게요. 6m로. 웬만큼 늘어나도 이제 오일러 좌굴 하중 안 나옵니다. 7m. 아직 괜찮죠? 그리고 가볼게요. 부재를 12T짜리 이런 거는 대충 직감적 한 20m 괜찮을 거예요. 9m 괜찮죠? 10m도 괜찮죠? 면적 곱하기 강도로 되죠. 15m 이것도 괜찮죠? 17m 이것도 괜찮죠? 19m 괜찮죠? 21m 이제 좀 값이 이렇게 보시면 22m부터 오일러 좌굴 아중 좌굴 강도에 거번하죠. 그러니까 이럴 일이 잘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면적 곱하기 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